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4,000원대를 다시 뚫고 위로 올려놨고요. 다시 한번 4,250원대 안착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하락 압력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한텐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자, 이 공포감은 곧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자, 제 지난 영상에도 주말 내내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면 안 된다. 리플 코인 투자하면 또 후회가 될 것이다. 지금 4,000원대를 이탈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서 3,000원도 이탈할 것이고 2,000원도 이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지금처럼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다른 쪽에 실망감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 더욱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매도를 하신 분들 또한 또 한 번에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될 수 있겠죠. 물론 후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어떠한 수익 구조가 떨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많은 불장을 겪으셨던 분들,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던 모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확실한 수익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매도 시점을 고려했지만 다시 밟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번의 후회가 남는 매매. 이러한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은 완벽한 우리가 확실한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정적인 매매 대응 전략은 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고점 라인이고 그러한 부담감이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양방향 모두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매도를 할 때도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매수든 매도든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하고 수익관 관리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니까 4,000원을 이탈했다. 물론 겁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공포감에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았다면 우리는 전량다 매도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XRP 니플 코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암호화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왔다. 말 그대로 XRP 니플 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도지코인도 모두 다 같은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2% 모두 빠져서 마감을 했죠. 그렇다는 건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 거지 니플만 유독 니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우리한텐 더욱더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XRP 니플 코인 아직 다 완벽하게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4,250원대 위로 올려놔야 안착을 해야지만이 우린 좀 더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 모멘텀, 고래 움직임을 분석하는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8월 3일, 바로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고용 둔화, 침체 우려, 무역 전쟁 관련해서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했고, 그중에 니플 코인은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러한 뉴스를 처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시장은 끝났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고용 둔화, 침체 우려, 무역 전쟁, 대외적인 이벤트구나. 그러면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어디에서 발생됐고 그 부분은 언제쯤 끝날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우선 무역 전쟁은 뭡니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관세 정책이에요.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모두 힘들게 하는 과정이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5년도 1월 달부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관세 정책 이야기를 꺼냈고 그런 부분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XRP 니플 코인이. 근데 지금 다시 또 끌어올려놨죠. 1월 달 전고점 라인을 지금 전고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관세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또한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는 이 관세 때문에 이어지는 파생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고용 둔화까지도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연준이라는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어때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2025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9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두 번 내릴 거냐, 한 번 내릴 거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휘청휘청 거리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억눌렀다. 니플도 5% 이상 떨어졌다. 이게 8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제가 8월 3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8월 2일 날짜에 나왔던 부분 보시면 니플 코인이 2달러대로 뚝 떨어지자마자 고래가 대규모로 매집했다. 얼마나? 3,702억 개를 매집했어요. 자, 대규모로 매집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고래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8월 3일 날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러한 부분에서 고래들은 매집 물량을 가져왔고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 보시면 니플은 8% 폭등력을 갖고 왔다. 3달러 재돌파했고 3일 만에 3달러를 회복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주말 내내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엄청난 공포감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갔다? 고래가 매집을 했다. 왜? 고래가 매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만큼 고래들은 떨어졌을 때 확실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멘텀 뭐가 있죠? 이것도 지긋지긋하신 분들 많겠지만 ETF에 대한 기대감, IPO에 대한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또한 CBDC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에요. ETF는 펀드를 말하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1대1 영향력, CBDC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근데 니플이 하루 만에 8%가 급락했고 고래가 매집했고 매도 물량이 엇갈린 시그널을 보여준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고래는 매도도 하지만 매집도 일어났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블록딜이라고 해요. 블록딜은 뭐죠? 대량으로 매매 대응이 되었을 때, 대량 매매가 나왔을 때 블록딜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매도하려고 하는 고래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을 그냥 시장에 내놓고 팔까요? 가격 박살나죠. 그냥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생각해 보시죠. 하한가가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매집 바로 다른 고래한테 이거 나 이 정도 팔 건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 사람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매매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블록딜, 이게 바로 대량 매매. 그래서 시그널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고래가 매집과 매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언제? 급락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연장선에서 보시면 니플의 CEO가 매도했습니다. 니플의 창립자가 매도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매도했다는 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게 미래적 가치가 없어서 매도한 걸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미래적인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추는 부분이 더욱더 강했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물론 니플 CEO가 매도했다라는 건 이제 미래적인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니플의 창립자가 매도했다는 건 미래적인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량 다 매도한 게 아니라 극히 일부만 매도했고 그 매도한 물량이 누가? 고래가 다시 매수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 코인은 현재 시점 상승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들이 더욱더 눈에 띄게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SEC는 누굽니까? 증권거래위원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해당하는 증권거래위원장이 한마디를 했어요. 가상자산 규제 경제가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말을 했을까? SEC와 니플 코인의 악연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니플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증권성 여부를 두고 수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여올 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아니라 폴 애킨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자, 증권이 아니다라는 건 XRP 니플 코인한테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니플 코인은 너희가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이것 때문에 니플은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던 게 4년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4,000원대를 넘어섰죠. 자,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는데 니플은 같은 1세대 코인이었고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 지금은 요만큼 올라간 거는 그들이 상승했던 것만큼만 올라간 거다 라고 판단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SEC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SEC가 승인을 해주는 ETF의 승인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가상자산의 움직임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난 8월 1일 날 나왔던 뉴스 보시면 JP모건 누굽니까? 미국의 최대 은행이에요.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이 니플의 기술력을 인정했다. 국제 결제의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인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JP모건의 회장은 항상 가상자산 시장에 회의적이었어요. 가상자산 시장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태를 보였다. 언제? 지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ETF 나올 때 우리가 AP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모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JP모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JP모건은 겉에서는 가상자산을 밀어내는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게 맞는가? 라고 항상 의구심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관점들을 가져갔다라는 거. 그런 곳이 니플을 인정했다. 또한 이 JP모건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은행권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이것 중에 니플 당연히 큰 의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과 니플과 이더리움 마침내 제도권 금융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관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옥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XRP 니플한테는 확실한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를 가져간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전 고점에 맞고 다시 한번 떨어졌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이 난 건 아니죠. 이제는 쭉쭉 올라갈 겁니다. 계속 급등할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변동성은 무조건 나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